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노인 복지 사업의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노인 복지 사업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인을 돌보고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는 거고요. 그죠?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봐주고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치매 관련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건강보장 사업이 있는 거거든요. 보장 사업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노인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노인의 여가 활동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는 거냐면요.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돌봄 지원 서비스고요. 다음에 치매 관련 사업에 대한 거, 다음에 건강을 보장해주는 사업에 대한 거고, 다음에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지원해주고 여가 활동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경로당이라던가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걸 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는 간단하게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봐주고 지원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독거노인이라던가 여기서 말한 독거노인이라던가 이렇게 여기도 독거노인이죠. 다음에 여기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뭐냐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다음에 이렇게 학대 노인.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먹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을 결식 노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인이라던가 우리 밑에서 나오는 게 되게 뭐냐면 먹지 못하는 이렇게 결식 노인 같은 거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돌봄 및 지원 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봐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독거노인 보호 서비스가 있거든요. 혼자 사는 노인을 보호해주는 서비스인데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주는 서비스를 독거노인 보호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거노인의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이라고 하는 건 독거노인 몇 분이 모아가지고 같이 사는 거를 갖다가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삶으로 인해서 우리 고독사라던가 자살률 같은 거 증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독사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함께 살도록 하는 그런 가정을 갖다가 공동생활 홈이라고 하고 이걸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다음에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종합적인 돌봄을 제공해주는 걸 갖다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학대 노인에 관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게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대 노인을 예방한다던가 아니면 신고를 받는다던가 이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해준다던가 상담을 제공해준다던가 그런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앙노인보호 중앙에 있고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중앙에 있고 다음에 지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고 지방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 노인 학대에 대한 관련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학대를 받아 노인들이 갈 곳이 없을 때 학대받은 노인이 갈 곳이 없을 때 이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이 전용 쉼터가 있는데요. 학대 노인에게 일정 기간 보호랑 심신의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 그러니까 지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결식 우려, 잘 먹지 못하는 이런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이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주는 돌봄 및 지원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업 유형에는 어떤 사업 유형이 있냐면 치매 사업과 건강 보장 사업이 있는데요. 얘는 요거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디에서 해주는 거냐면 보건소.
보건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치매 안심센터가 있는데 치매 관련 사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를 초기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조기 검진을 해주거나 1:1 사례 관리 같은 걸 해주는 걸 치매 안심 서비스라고 하고요. 다음에 치매 사업도 하지만 건강을 보장해주는 사업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건강과 관련된 거 해주는 거죠. 건강과 관련된 거.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거를 해주는 거라서 실명을 예방해주는 사업. 다음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해주는 거, 건강 진단해주는 거. 이거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관련된 걸 사업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 노인의 실명 예방 사업. 다음에 우리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 못하는 사람한테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해주는 거. 다음에 노인의 건강 진단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할 건데요. 사회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일자리를 지원해준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자원봉사 같은 사회활동을 이렇게 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원봉사 같은 거. 다음에 여가활동, 이렇게 남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경로당을 운영한다던가 노인복지관을 이렇게 운영해주는 사업을 갖다가 요 사회활동,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의 필요성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한데요. 왜 필요한 거냐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고령화 되어 가는 게 우리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되어 가기 시작했고요. 다음에 이미 2018년에 이미 고령 사회로 갔잖아요. 그죠? 이미 고령 사회로 간 거죠. 그래서 2000년대에 노인 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간 거고, 다음에 2018년에 노인 인구가 이미 14% 이상인 이미 고령 사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노인 복지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가족 관계가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혼인 자녀랑 같이 살지 않고 노부부만 살거나 아니면 노인 1인 가구가 이렇게 증가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족 부양의 부담이 이렇게 증가하게 됐죠. 그리고 핵가족화가 되고 노인 부양에 이렇게 의식이 변화되면서 이렇게 공적 부양의 이런 책임 의식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서 공적 부양을 이렇게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공적 부양에 대한 이런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거 복지시설이 있고요. 의료복지시설이 있는데 이걸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고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의료복지시설이 시험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주거복지시설부터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주거복지시설이라는 건 입소해서 지금 주를 갖다가 제공하는 걸 주거복지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소해서 주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다가 또 뭐까지 제공해 주는 거냐면 지금 요양까지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갖다가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양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무슨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의료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료복지시설에 요양 들어갔죠? 의료복지시설에 요양 들어가죠. 반드시 요양자가 들어가야지만 의료복지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의식주 플러스 요양까지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주거복지시설은 입소해서 의식주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볼 텐데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 생활가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양로시설이라는 건 양로원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입소시켜서 급식과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걸 양로시설이라고 하고요. 여기 끝에 뭐 붙죠, 여러분? 공동생활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는 뭐냐면 가정과 같은이 들어가요, 여러분.
가정과 같은 여건 하에서 입소시켜서 급식과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건 노인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양로시설이라고 하는 건 10인 이상일 때, 다음에 노인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건 9인 이내일 때, 9인 이내일 때 이걸 갖다가 구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소에 있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9명 이내면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하고요. 10명 이상이면 양로시설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노인복지주택이잖아요. 주택은 우리가 분양받기도 하고 임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해주는 주택을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고 이건 살기 위한 주거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복지시설. 제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얘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꼭꼭 아셔야 되고 반드시 중요한데요. 이 의료라고 하는 건 지금 심신의 장애가 심각한 사람을 입소시켜서 의식주뿐만 아니라 뭐를 제공하는 거냐면 요양을 제공하는 거예요. 요양. 여기도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요양을 제공한다는 말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요양까지 제공해 주는 걸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노인 요양시설이 있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이것도 인수로 구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여기도 가정이니까 가정과 같은 여건이 들어가겠죠. 그죠? 가정과 같은 이런 여건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역시 10인 이상일 때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9인 이내일 때를 이렇게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한 여가 복지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노인들의 이 남는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여가 복지 시설인데 잠깐 들르는 곳이죠. 그죠? 주거를 같이 그러니까 입소해서 의식주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살면서 잠깐 들려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 복지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노인 교실이 있는데 요때 키워드를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노인복지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에게 지금 뭐냐면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노인복지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경로당은 거기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친목 도모하고 취미 활동 같이 하는 걸 갖다가 경로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노인 교실이잖아요. 교실이면 배워야겠죠. 우리 배우는 걸 교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뭐냐면 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프로그램 제공하는 건 교실이에요. 복지관은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경로당은 모여가지고 친목동원 취미활동 같이 하는 거고 교실이니까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 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냐면요. 여러분, 재가 노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재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자기 집에서 지금 서비스를 받는 걸 재가복지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주야간 보호라고 하는 건 주간에만 야간에만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키워드가 일정 시간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주간에만 일정 시간 보호해 주고 야간에만 일정 시간 보호해 주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가 있는 거고요. 단기 보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정 기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열흘이면 열흘. 그래서 잠깐 무슨 출장을 가는데 일주일 출장을 가는데 그 출장 가는 그 일주일 기간, 그 기간 일정 기간에만 보호해주는 단기 보호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 서비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그 집을 방문해서 요양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주간에만 일정 시간 가서 보호해주고 야간에만 일정 시간 가서 보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정 시간 보호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단기 보호라고 하는 건 일정 기간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방문 목욕 서비스라고 하는 건 그 집을 목욕 장비 갖추고
방문해가지고 목욕해주는 서비스라서 역시 요양보호사에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집에서 받는 뭐에 대해서 받냐면 방문 요양이라던가 방문 목욕이라던가 우리 주야간 보호라던가 단기 보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우리 노인 보호 전문기관은 우리 학대에 관련된 거라고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대에 관련된 거라서 중앙에도 있고 지역에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노인 일자리를 이렇게 전담해 우리 사회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 일자리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인력을 개발한다던가 일자리를 지원해준다던가 취업을 알선해주는 이런 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대 노인 전용 쉼터라고 하는 건 노인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잠깐 쉴 수 있는 이런 숙식 제공, 보호랑 숙식을 제공하는 거고 다음에 이렇게 심리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같은 거 제공해주고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게 전용 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면 입소해서 이렇게 급식과 일상생활의 편의, 의식주를 제공해 주는 게 주거복지시설이고 다음에 얘는 입소해서 그 다음에 급식과 일상생활의 편의도 제공해 주지만 뭐까지 제공해 주는 거냐면 요양까지 제공해 주는 걸 갖다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하고 다음에 남는 이 여가 시간을 보내주기 위한 여가 복지시설도 있는 거고 다음에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 복지시설도 있는 거고 학대에 관련되는 일을 노인 보호 전문기관도 있는 거고 노인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전담기관도 있는 거고 학대받은 노인들이 잠깐 쉴 수 있는 이렇게 전용 쉼터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노인의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있는데 여기는 양로시설은 10인 이상이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은 9인 이내라고 했고요. 여기는 지금 가정이기 때문에 그 설명에 가정과 같은 여건이 꼭 들어가요. 설명 속에. 다음에 얘는 복지주택이니까 노인에게 주택을 분양해주고 임대해 주는 걸 복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료복지시설에는 꼭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반드시 요양자가 꼭 들어가는 게 의료복지시설인데 역시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거고 다음에 9인 이내는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하는데 가정이기 때문에 말 속에 가정과 같은 여건화가 꼭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잠깐 여가를 즐기는 여가복지시설이 있는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복지관이 있는 거고 친목을 도모하는 경로당이 있는 거고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노인 교실이 있는 거고요. 집에서 받는 거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해주는 방문 요양이 있고 일정 시간 그러니까 주간에만 야간에만 일정 시간 이렇게 보호해주는 서비스가 있는 거고 다음에 얘는 일정 기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일정 기간 단기간 보호해주는 서비스가 있고 역시 목욕 장비 갖춰가지고 요양보호사에서 제공되는 방문 목욕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대에 관련된 중앙에도 있고 지역에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력을 개발해주고 일자리 지원해주고 취업을 알선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학대받은 노인들이 잠깐 쉴 수 있는 전용 쉼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드시 아셔야 되는 파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도 지금 얘가 뭐냐면 사회복지안에 속하는 거죠. 사회복지안에 속하는 거고도 제가 아까 이 사회복지안에 뭐에 속하는 거냐면 사회보장제도 안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지금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그 신체활동 지원이나 아니면 가사활동을 지원해줘가지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테니까 지금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보험자랑 가입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보험자는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 어디를 통해서 운영하는 거냐면 국민건강보험료 걷을 때 같이 걷잖아요. 노인장기보험료를 같이 걷기 때문에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국민건강보험에 지금 가입된 사람들이 이미 있잖아요. 직장 가입자도 있고 지역 가입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가 이 가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 다음에 재외국민, 외국인도 지금 이게 가입된 사람은 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상자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대상자를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65세 이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잖아요. 그죠?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거든요. 보험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여러분? 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몇 세 이상이죠?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노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노인성 질병, 여기는 지금 노인인 거고요. 이거는 노인이 아닌데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노인성 질병을 다 막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치매라던가 파킨슨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뇌졸중, 중풍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어야 하는데 세 번째 요건이 있거든요. 이러한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인데 건강한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다음에 65세 미만인데 이런 거를 있다 하더라도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2번의 대상자라 하더라도 어떤 게 꼭 있어야 되는 거냐면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 또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렇다 하더라도 또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냐면 네 번째 뭐냐면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해야 돼요. 장기 요양이 필요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65세 이상 노인인데 혼자 일상생활 유지할 수 없는데 한 달 안에 그게 해결되면 안 돼요. 그래서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여기가 뭐예요, 여러분? 장기 요양보험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이어야 되고 65세 미만의 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노인성 질병인 치매나 파킨슨 질환이나 뇌졸중을 앓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대상자라 하더라도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되고 혼자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대상자여야 되고 한 달 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이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70세 남자죠. 그러니까 우리 1번의 요건인 65세 이상이 지금 충족이 되죠. 다음에 신체 활동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충족이 되죠. 다음에 결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약물요법을 할 때 6개월 이상의 약물을 이렇게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60세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6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노인성 질병인 치매나 파킨슨 질환이나 우리 뇌졸중을 앓고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65세 미만인데 지금 치매도 아니고 그다음에 파킨슨 질환도 아니고 뇌졸중도 아니고 결핵이잖아요. 결핵이라고 하는 건 노인성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40세 남자인데 치매래요. 그다음에 신체 활동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포함되니까 이 사람 맞죠.
다음에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은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죠.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65세 미만의 대상자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는 게 치매라던가 파킨슨 질환이라던가 다음에 우리 뇌졸중 중풍 환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다 애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상자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엔 이제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